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콩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 네, 귀신에 나올 뻔했던 이야기가 오? 되겠죠? 귀신을 낳을 뻔한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리십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나 늘 들으시던 키무라 선생님네 이야기고요. 그럼 일본 쪽이겠네요? 그쵸. 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혼부부가 자꾸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영적인 일인 것 같다 하고 봐달라고 하셔서 다른 영매사분 한 분하고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키무라 선생님하고 따로 가신 다른 영매사분은 테라피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테라피 선생님? 네, 그분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소울 테라피다, 필 테라피다, 뭐 이런 식으로 영혼에 안정감을 주는 치료 같은. 치료. 네, 본인의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라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테라피 선생님이랑 키무라 선생님이랑 그 신혼부부 얘기를 듣고 가보자 해서 신혼부부를 만나러 가셨대요. 가니까 평범한 이제 중산층들 살만한 집, 평범한 남편까지는 봤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내분 상태가 안 좋은가 볼까? 하고 갔는데 아내분이 정말 이상했대요. 왜요? 그 모습을 보건대 평소에는 참 단정하게 잘 꾸미시고 다니시고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얌전한 천생여자상 그러실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방문 당시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으셨고 이동을 하실 때 주저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고 팔을 뒤로 쭉 뻗어서 바닥에 대면은 사람이 꼭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등을 뒤로 쭉 펴고도 배를 내놓고 있는 자세가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맞아요. 그 상태고 팔로 몸을 밀면서 다니셨대요. 예. 그리고 굉장히 배가 많이 불러 있으셨대요. 예. 만삭의 임산부.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남편분을 앞에 거실에 앉혀놓고 이제 여자분을 방에 가둬놓고, 왜냐면 가두지 않으면은 네. 이분이 계속 집안을 푸석푸석 돌아다닌대요. 그 자세로.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그러니까 방 안에다가 남편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방 안에 온통 이제 완충제 같은 걸로 꽉꽉 채워서 거기다 가둬두시고 계신 거예요, 거의. 가둬두고 남편분한테 얘기를 듣기 시작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굉장히 용태가 안 좋아 보이신다. 네. 설명을 들어봅시다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몇 달 전 이야기인데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신혼부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기념품 같은 걸 막 사와서 주변에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제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수량을 잘못 맞춘다든가 하면은 장식품 몇 개는 그 주변에 그냥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 넘기고 몇 개는 집안에 그냥 더 장식해놓지 하고 장식해놓고 막 그렇게 신혼 갔다 온 이제 격리를 끝내고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분이 한 달에 한 번 안 하면 매직이 안 오는 거예요. 설마 허니문에서 진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나?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한 그 테스트기에선 두 줄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여행 갔다 오고 많이 피곤하고 했으니까 좀 늦어지나 보다. 다음 달에는
아니면 며칠 뒤에는 괜찮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분이 점점 그 임신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 피곤해하고 뭔가 좀 더 먹는 거 더 자주 찾으시고 배도 점점 불러오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했는데 테스트를 해도 매번 해서 똑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테스트를 해보셨대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다녀온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이 아니신데요? 근데 의사가 봐도 이상하대요. 왜냐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배가 그만큼 불러오고 그러고 있으면은 복수가 차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 있다던가 뭔가가 차 있어야 되는 게 찍혀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찐 사람처럼 찍힌대요. 오.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의 그 자궁이 부풀어서 임신을 한 징후가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위나 이런 게 늘어나서 그 안에 뭐가 차인다든가 한 게 아니라 마치 전체적으로 지방이 껴있는 듯한 이거 그냥 살찌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의사들이 직접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내는 점점 애가 발로 찬 게 느껴져요. 우리 애기 이름은 뭘로 할까? 진지하게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입원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신혼부부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거죠. 우리 애기 어떡하니? 병원에 더 큰 데를 가볼까? 여기 도쿄까지 올라가 볼까? 이분들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절에 한번 갔다가 가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절에 가서 이렇게 좀 실수도 드리고 해야 된다. 일본도 절이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에 스님의 뵈러 가가지고는 합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나오려는데 나오는 도중에 이 아내분이 갑자기 눈을 탁 까디를 들면서 소리를 내더니 바닥에 주저앉으셨대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 같다.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아까 설명드린 자세 있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점점점 꺾이면서 배가 터질 것 같다. 아프다. 이러면서 자기가 뒤로 안 넘어가려고 팔로 자기 뒤를 받친 거예요. 오. 그 자세를 거기서 처음 하고 나서는 들어다가 옮겨도 병원으로 가도 아니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 찍히는 거는 비만적인 증상밖에 안 보인다. 예. 가족들은 또 다 거기에 반박하는 거죠. 아니 봐라 애가 팔다리가 저렇게 앙상하고 배가 저렇게 배만 불렀는데 복수가 찬 것도 아니고 가스가 찬 것도 아니고 애가 된 것도 아니고 정녕 진짜 비만이 맞냐. 의사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론이 안 나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요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하다 안 돼서 이제 스님을 통해서 건너해서 영매사분까지 이제 영적인 치료까지 해보자 하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그 테라피 선생님하고 우리 둘이서 먼저 좀 상의를 해보겠다. 그 아내분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먼저 올라가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잠시 이제 담배를 피고 나오셨대요. 담배를 피고 나와서 얘기를 막 나눠보는 거예요. 병원까지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한다. 벌써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도 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지방 낀 것처럼
그것만 보인다. 테라피 선생님이 보기에도 진짜로 비만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지금 행동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보통 비만이면 팔 다리까지 살이 같이 찐다. 근데 배만 저렇게 찢어질 것 같이 부풀어 올랐는데 아까 봤지만 팔 다리는 정말 앙상했다. 이상한 것 같다 진짜. 우리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남편분한테 얘기를 하고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남편분 입회하에 들어간 거죠. 이 여자분은 아까 거의 그 자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한테 부탁해서 아내분을 한번 똑바로 눕혀보시겠어요? 똑바로 눕히려고 남편분이 낑낑대면서 들어서 침대에다가 상반신 올려놓고 거의 굳다시피 굳어있는 다리를 억지로 천천히 펴가지고 침대에 눕혔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도 조금만 있으면 아까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잡고 있을까요? 그래서 키무라 선생님하고 테라피 선생님이 서로 보고는 그러면 다리만 한번 잡고 있어보자. 아까 보니까 다리가 문제인 것 같아. 오. 그래요. 그러면 발목 있는 데만 잡고 계시고 그 선생님이 먼저 진료를 한번 보시죠. 하고 테라피 선생님이 먼저 투입이 된 거예요. 머리도 만져보고 맥도 짚어보고 그 테라피 선생님은 여성분이거든요. 다행히 여성분이니까 좀 더 이제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진료가 가능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만져가면서 진료를 하는데 배에다가 손을 딱 얹고서는 이렇게 뭔가를 느껴보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사삭 물러서더니 키무라 선생님한테 속닥속닥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귓속말로. 방금 발로 찼어. 방금 발로 찼어. 헐. 발로 찼다고요? 방금 내가 손을 대니까 발로 찼어 2번. 이게 뭐지? 애기가 찍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엑스레이 없었는데 발로 찼다고?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면 아내분 정신은요? 제 정신은 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 하니까 테라피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눈꺼풀도 뒤집어보고 말도 걸어보고 하고서는 최면을 가면은 그러니까 최면 상태로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 네.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반응이 좀 많이 무뎌진 상태 같으니까 억지로 눈을 뜨게 하고 향이나 이런 걸로 좀 릴렉스를 시키면은 최면 상태로 유도가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능할까 하니까 안 되겠대요. 그거는. 왜냐면은 계속 자세를 바꾸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의자 같은 데 앉혀놓고 구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세를 고정시킬 수 있게.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도 좀 조합을 해야 될 것 같다. 당장은 안 되고 용태가 급하시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바로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러 가신 거죠. 키무라 선생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다 모인 거예요. 네. 사무실에. 그러면 자료들 같은 거 뒤집어보면 더 이런 사례가 있나 뭐나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죠. 막 얘기를 하다가 제자분이 무슨 소설을 하나 꺼내오셨어요. 그 제목이 한국판 제목만 가르쳐 드렸거든요. 제가 찾기 쉽게. 교고코 나츠이코라는 작가의 실은 소설이라는 소설이었어요. 네. 보통 이제 논문 같은 데서 이런 사례를 많이 찾긴 하지만은 소설 같은 가공 매체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많이 하셔요. 왜냐면은 지금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남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분야를 본인들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될 만한 거는 다 찾아보고 거기서 수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소설에 나오는 어떤 챕터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러한 소설 대목이 있는데 여기 묘사된 요괴처럼 부녀자를 상대로 이렇게 기생하듯이 들어가는 요괴 있지 않을까. 오. 그 요거를 기반으로 좀 더 찾아볼까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차관점이 괜찮다. 그럼 그런 거 위주로 찾아보면 되겠다. 좋다. 그러면 요거는 제자야 네가 직접 자료 같은 거 모으는 거 지식해서 자료를 모으고 나는 내일 또 그 선생님이랑 같이 방문해야 되니까 모이는 대로 나한테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업을 한 거죠. 예. 다음날 돼가지고는 키무라 선생님은 같이 가신 거예요. 태가피 선생님이랑. 태가피 선생님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의자도 직접 챙겨오셔서 트럭에다가 커다란 의자까지 실어오셔가지고는 이 환자 몸을 단단히 고정을 하되 편안하게 눕힐 수 있게 해놓고 아로마 향 같은 거 피우고 환자한테 약간 릴렉스 상태를 깊은 릴렉스 상태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니까 아내분 들리시나요? 하니까 반응이 있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더래요. 이 최면은 되나보다. 완전한 이완 상태가 되면은 뭔가 대답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하고서는 들리시면은 행동을 해주세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 한번 흔들더래요. 그러면 들리면은 한 번, 안 들리면 2번 할게요 하니까 끄덕 하더래요. 또 한 번. 알겠습니다. 아내분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언제세요?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하니까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략적인 날짜를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끄덕끄덕 아니오만 대답을 계속 하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직후를 얘기를 하니까 끄덕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상을 느끼는 건가 싶어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그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기억이 끊기신 거예요. 거의 희미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하니까 끄떡 한 번 흔들더니 끄떡끄떡 2번 흔들고 다시 한 번 끄떡 흔들더래요. 잘 모르시겠나요? 하니까 끄떡해요. 꿈을 꾸셨나요? 점점 유도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테라피 선생님의 추론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본인의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를 만나서 접촉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접촉은 없었다. 뭐 접촉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뭔지 기억이 나냐? 기억이 희미하면은 그게 꿈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꿈인 것 같대요. 무슨 꿈을 꿨나요? 말할 수 있나요? 하니까 바싹 마른 입술에서 점점 소리가 나오더래요. 꿈을 꿨다. 꿈에서 내가 자고 있었다.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 현관을 똑똑 두들길래 나는 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뭔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릴렉스 상태가 너무 길게 이어져도 힘드니까 더 물어볼까 하다가 여기서 끊기로 했대요. 끊으니까 또 이제 조금 좀 릴렉스 돼 있는 상태가 지속되나 싶더니 향 같은 걸로 직접 약물을 주사한 게 아니니까요. 의약품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금방 효과가 풀려서 또 기괴하게 몸을 뒤트시더니 아까 그 자세를 다시 하시고는 무릎으로 바닥을 질질 밀면서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꿈에서 뭘 본 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꿈에서 뭘 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환자 상태가 저래서 꿈에서 뭘 봤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여기서 방법을 찾아낸 거죠. 싱크로 한다고 하잖아요. 동조. 우리가 환자 상태에 동조를 해서 환자의 꿈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오컬트적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괴담이나 미신 중에서 남이 쓰던 베개에 베고 자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아팠던 사람들이 베고 잤던 베개는 베고 자지 말라. 그 베개를 통해서 옮는다. 일본 요괴 중에서는 베개와 관련된 요괴가 조금 있어요. 예. 일부러 베개에 악몽을 심어놔서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한 요괴라든가, 베개를 통해서 베개에도 꿈을 먹고 그 베개를 베고 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네. 베개 관련된 요괴들이 좀 있대요. 예. 사소하게는 그냥 사람 자는 사이에 베개를 앞뒤를 샤샥 뒤집는 것만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요괴도 있을 정도로 베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키무라 선생님이 제자한테 전화를 해서 문헌 중에서 다른 사람이 꿨던 꿈을 꿀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대요. 이제 제자가 막 그거는 정리해둔 게 있을 겁니다 하고 저는 금방 찾아드릴게요 하고 막 뒤지더니 방법을 찾아왔대요.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렇고, 단순하게 설명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꿈을 꿀 때 베고 있던 베개를 어떠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거를 베고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꿨던 꿈을 같이 꿀 수 있대요. 일종의 루시드 드림이나 네. 자각몽 같은 거? 그건 최면의 일종인가 봐요.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서는 그럼 누가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같은 여자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테라피 선생님이 선뜻 나서신 거예요. 사명감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환자에 대한. 아무래도 어떤 꿈인지 모르는 상황이면 최대한 환자 상태에 근접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 테라피 선생님이 준비를 딱 하고 잠에 드신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그 남편분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한 15분? 20분쯤 지났을까? 테라피 선생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입을 손으로 막고서는 화장실로 얼른 뛰어가시더래요. 화장실로 얼른 뛰어가서는 토악질을 하시고 문을 닫아달라, 나 좀 씻어야겠다, 급하다 하고 저는 문을 닫고 막 샤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야. 한참 뒤에 나오셨는데 헬쑥해진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내가 본 게 있는데 정말로 끔찍하다 얘기를 했대요. 얼마 정도 끔찍하냐니까 얘기를 듣는 듯 꿈에서 아내분의 꿈에 동조해가지고 테라피 선생님이 이제 아내분의 자리에서 잠에 들었다가 문을 열어주고 뭔가가 들어오는 걸 느끼고까지 꿈을 진행이 되셨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테라피 선생님한테는 그 꿈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본인은 말 그대로 보는 1인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런 느낌에서 다시 아내분이 침대에 올라가서 잠에 드시는 것 같이 딱 보고 있는데, 아내분이 침대에 올라가자마자 뭔가 찹찹찹 찹찹찹 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발소리 같은데 되게 끈적끈적하고 질척한 게 묻어있는 그런 발로 마룻바닥을 밟으면은 쩍쩍쩍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빨리 걸으면 척척척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대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대요. 그러더니 방문 앞에서 척척 하고 멈추더래요. 그 뭔가가 고개를 쑥 내미는데 이게 사람을 대나무 같은 데다가 넣고 가래떡같이
사람인데 그 몸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거의. 완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자인데 거기 이제 팔다리만 삐져나와 있는 뭐야? 길쭉한 그 지렁이 인간 같은 형태? 그건 요괴덕이에요. 요괴인지 귀신인지 아무튼 그게 첩첩첩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그 첩첩첩한 소리의 원인이 굉장히 지저분했대요. 그게 온몸에 그냥 떼꼬작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밑에까지 깊숙하게 묻어나오니까 발소리가 그랬던 거고, 이게 쓱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내분이 누워있는 침대 근처를 뱅뱅뱅 돌면서 구경을 가더래요. 고개를 기우뚱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얼굴 가까이 하는데 냄새가 엄청 지독했대요. 냄새가 엄청 지독했는데 그게 쓱쓱 보다가 손가락으로 아내분 머리카락을 양옆으로 싹싹 헤쳤대요. 머리카락을 헤치고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이빨을 원히 드러내면서 씩 웃는데 이빨도 듬성듬성하고 충치가 가득한 정말 더러운 이빨. 냄새가 정말 구역지게 났대요. 근데 그게 또 소리를 내고는 침대로 올라왔대요. 근데 침대로 올라와서는 아내분 다리 양쪽을 딱 잡더니 다리를 쓱 벌리고는 자기 몸을 아내분 다리 사이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예. 예. 그 끔찍한 느낌에 도저히 못 견디고 거기서 의식이 깨버리신 거예요. 소름 끼쳐. 와. 도저히 그 느낌을 못 떨치겠어가지고 벅벅벅 씻고 나오신 거죠. 토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갔다. 끔찍한 게 지금 안에 들어갔다. 그 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역귀 같은데 벽에 아마 꽉 들어차 있어서 뱃속에 그래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지금 까무러치기 직전인 거죠.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면서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고 키무라 선생님도 완전 돌아버리겠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그런 게 들어갔는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일단 들어간 걸 빼는 게 제일 첫 번째 거고, 그러려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될 만한 게 있냐 하니까 하더니 남편이 장식품 같은 걸 막 사와서 주변에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몇 가지 버렸다. 근데 그걸 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라. 막 설명을 하더래요. 어떤 조각상 같은 건데 흔들면은 되게 가볍게 달그락달그락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듣고서는 키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거를 따라 그리신 거예요. 예. 따라 그리고서는 그걸 또 제자들한테 보낸 거죠. 그 연락 닿는데 돌리고 문헌 뒤져봐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나 찾아봐라. 원인인 것 같다. 쉽게 나오지 않더래요. 왜냐면 어디서 사왔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해. 버린 지는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모양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찾다가 이게 또 의도치는 않은 건데 우리나라 얘기가 조금 나온 거예요. 한국 얘기가. 비슷한 사례가 옛날 고전을 찾았는데 이거하고는 좀 사례가 다른 것 같긴 하다 하면서 꺼내온 게 우리나라 괴담 중에 연매라고 아세요? 알죠, 연매. 네, 되게 유명한 그 연매. 그거를 사례로 가져온 거예요. 그 귀신이 만약에 자기를 품어줄 모친을 찾고 있는 거라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근데 키무라 선생님이 그걸 딱 보고서는 한참 고민하시다가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은 목적이 너무 다른 것 같대요. 귀신이 가지는 목적이. 얘는 지금 아무리 봐도 다시 태어나거나 뭔가 자기 품어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어들어간 것 같은데, 물론 의도가 불순하긴 하지만 그 한국의 사례에서 찾은 거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느냐.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막 찾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원본이 되는 물건이 있어야지 더 쉽게 찾을 텐데 물건이 이미 유실됐으니까. 그럼 저거 빼자 일단. 빼내자 한다고 얘기가 간 거죠. 어떻게 빼낼까요? 하니까 더럽다고 하지 않았냐. 빡빡 깨끗하게 씻겨보자 영적으로. 그래서 아내분을 모시고 신사로 가서, 절이 아니라 신사로 가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본당 안에서 아예 재우시기로 한 거예요. 며칠 재우면서 먹이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다 하나같이 깨끗하게 소독하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화까지 하고 그런 걸로 먹이고 입히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약간의 차도가 보이더래요. 처음에는 약간씩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묘한 자세 그거를 풀고 바닥에 그냥 턱 누워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차도가 보인다. 결정타를 날려야겠다 이제.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비장의 마지막 한 속을 꺼내신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신성하다고 일컬는 데서 떠온 물을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진짜 다 정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것은 저희가 그 화학적이나 물리적이나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한 물을 준비해서 환자한테 그걸 대량으로 마시게 했대요.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속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배출하게 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게 도박이었대요, 사실은. 지금으로 좀 방법이 그거밖에 안 보여서.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더러운 거라는 것 뿐이니까. 그래도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거를 먹다가 토했대요. 토를 갔는데 키무라 선생님도 살짝은 보시고 테라피 선생님은 더 자세히 보시는 편인데, 그 같이 있던 그 신사의 신주께서는 확실하게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뭘 가져오라고 했대요. 밑에 분들한테. 그게 뭐냐면 밧줄. 밧줄인데 우리가 흔히 봉인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일본에서 보면 하얀색 줄 해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 있잖아요. 신사에서 뭔가 의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밧줄인 거예요. 그거를 아내분 머리에다 감았대요. 카우보이 매듭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걸로 아내분 머리에다가 이제 관을 씌우듯이 그렇게 하고 그걸 잡아당겼대요.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두고 봐라. 잡아당기니까 이게 그렇게 매놨으면은 이게 쉽게 풀리거든요. 빠지거든요. 머리에 그런 식으로 매놓으면은. 그 당기니까 아내분이 풀썩 넘어지면서 토하고 있던 자세에도 그거 당기니까 풀썩 넘어지겠죠. 머리를 잡아당겼으니까. 잡아당기는데 신주께서 그거를 밧줄을 후다다다다닥 감는 거예요. 후다다다닥 감더니 밧줄을 들고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가서 불을 피워놨더라고요. 그새 그걸 밖에다가 확 집어던졌대요. 집어던지니까 밧줄이 타는데 썩은내, 물 비린내, 이건 구역질 난 냄새가, 밧줄에서 구역질 난 냄새가 시꺼멓게 연기하고 같이 피어오더래요. 밧줄이란 게 그냥 밧줄 태우면 그건 연기 안 나거든요. 근데 시꺼먼 연기하고 같이 밧줄이 싹 타고 나니까
아내분이 갑자기 하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급차로 데려가자 병원에 갈 때가 됐다 이러시면서 신주님이 막 그러시는데 우리 영문도 모르지만은 일단은 뭔가를 하신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병원으로 데려가서 응급실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 세상에 다른 병원에 가셨다고 했죠? 엑스레이 사진 가져오신 거 봤는데 저희 쪽은 소견이 좀 많이 다릅니다. 위급하실 뻔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그 배에 아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자리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엄마, 예. 엄청 큰 종양이. 근데 이게 기형 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양은 그냥 살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종양 안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생겨나는 종양이 있대요. 뭐야, 그건 또? 예. 저도 이걸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검색 안 해보신 걸 추천해드려요. 종양 안에 머리카락이나 이빨이 자라요. 예. 그런 종양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 그 종양 크기에 비해서 배가 너무 많이 부풀어 올라서 좀 이상하다. 사례가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아내분이 그래도 건강상의 예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퇴원하실 때까지 이번 절차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동안 키무라 선생님하고 신준 선생님하고는 남편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근처에 얘기할 만한 데로 자리를 옮기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보다 자세히 보셨으면 얘기를 좀 해봐라 하니까 그 정화된 물을 막 거의 리터 단위로 마시게 하신 거예요. 장염으로 입원해보신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안에 있는 거를 빼내기 위해서 리터 단위로 뭘 마시라는 행위가 의학 행위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 건데 한 2통쯤 마셨을 때 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만 개원해야 되는데 물 속에도 뭔가 시꺼먼 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래요. 입 밖으로. 하고 보던 신주님이 눈을 자세히 뜨고도 봤는데 이게 목구멍에 정말 꽉 들어찰 정도로 떼꼬장머리 꾹꾹꾹 그리는 그놈이 목구멍을 틀어막고도 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도 못 견디겠으니까 입 밖으로 나와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가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가고 했던 거예요. 신주님이 그놈한테는 밧줄을 못 묶겠고 그러면 저 몸에다가 묶어서 땡겨보자 하고서는 급하게 이제 그 금줄 같은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의식용 줄 그거를 머리에다가 후딱 감으니까 이놈이 숨을 쉬려고 머리를 탁 내밀었다가 아내분 머리에 감긴 그 밧줄에 걸린 거예요. 예. 빨려 들어가듯이. 됐다 하고는 그걸 냅다 집어당기니까 그 길고 큰 게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우와. 그래가지고 냅다 밧줄을 감아가지고는 밧줄하고 같이 자기 옆구리에 끼고 갔대요. 그놈 멱을 헤드락을 걸듯이 딱 끼고서는 호다닥 뛰어가서 그놈 머리통부터 시작해서 밧줄 째고 그냥 불 속에다 집어던지신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랬더니 그게 마치 벌레 죽듯이 온몸을 뒤티면서 불에 타는데 그 냄새가 정말 역겨운 아까 그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내분 용태가 그렇게 변한 거죠. 이건 뭘까? 그 신부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지방령이나 귀신들이 한 곳에서 목에 머물다가 딴 곳으로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곳에서 못 버티거나 알력 다툼이 생기면은 그 영매사들이 쓰는 물건에 쉽게 달라붙는다. 그런 네. 거. 영매사들이 그것들 꼬드기는 거죠. 너 거기서 못 살 것 같지? 못 버티겠지?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주면은 내가 딴 데 옮겨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에서 나쁜 일에 쓰는 영매사의 종류를 들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영매에다가 쓰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장식품인 줄 알고 사온 거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플리마켓이나 중고마켓, 중고품들 이제 마당에 내놓고 파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서 사오지 않았겠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가서 그 남편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니까 남편분이 탁 하고 손뼉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데를 갔었다 확실히. 그 뭔가 현지인들이 물건 내놓고 파는 데를 갔었다. 거기서 사온 걸 것 같다. 이렇게 악의를 점점 끼워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악의를 품은 영매사가 자기가 부리던 놈인데 네.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려고 내놨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근데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한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내놓은 거예요. 중고.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버렸고. 그 결과 아내분한테 흘러 들어온 거죠. 이제 그 놈은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원래부터 사람한테 들러붙는 거였을 텐데 마침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한 집안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리 잡을 곳을 그렇게 정했나 보다. 재수가 없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요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자. 혹시나 다른 사례가 생겼을 때 더 찾기 쉽게.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남편분한테도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내분은 그 이후로는 회복을 하셨대요. 다행이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냐고 했는데 천천히 회복을 하셨고 남편분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아내분한테 좀 더 경성을 쏟으시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테라피 선생님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하고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주변 동업인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든가 그렇게 그거 좀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일을 마무리 지으셨대요. 엄청 기괴하다 이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끝났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다른 영매사, 좀 나쁜 영매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나쁜 영매사가 그 얘기를 듣고 슬쩍 와서 떠봤대요. 그거 진짜 못 찾았냐고. 예. 어떤 걸 못 찾았냐? 그 장식품. 찾았으면 나한테 비싸게 팔아라. 숨겨놓은 거면은. 꽤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에이 그런 거 있으면 숨겨놓지 말고 동업자들끼리 좀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키무라 선생님은 그걸 듣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담배를 더 뒤졌다고. 어디씨 쓰잘데기 없는 소리 돈 때문에 그런 거 팔게 생겼냐고. 이거 헛소리가 되고 꺼지라고.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을 사러 오는 영매사들도 많대요. 안 좋은 물건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게 안 좋은 물건이라기보다도 안 좋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 물건의 영역이라든지 안 좋은 그 기운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쵸. 본인이 그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콩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뭔가 재수 없어서 걸린 사고가 많대요. 진짜 재수없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사실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물건을 잘못 사와서 이런 일들이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시대무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깃들었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산모님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또 기괴하기도 했고. 네. 와. 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라해봤거든요. 네. 그 자세로 사람이 팔로 이제 무릎을 대고 슥슥슥 밀면서 다니는 게 말이 되나 해서 자세가 되긴 되는데 정말 몸에 무리가 많이 간 자세더라고요, 그거. 제가 따라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거 쉬운 자세가 아니고 그걸로
질질 끌고 앞으로 나가면 무릎 다 뒤져 그 마찰 때문에. 뜨겁더라고요. 다 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바지 입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 콩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바로 또 키무라 선생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를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돌비 콩 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영매사분이세요. 오늘 콩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좀 밤 되세요. 자, 이번 또 콩님의 이야기도 정말 기괴했어요. 일본 쪽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기묘하고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이 또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후 10시 3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하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네. 분명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 시작해 주실 때 키워드를 한번 딱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네.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키리십니다. 제가 준비해온 두 가지 이야기 키워드는 현실 공포랑 약간 제가 본 환각 같은? 환각인지 뭔지 약간 귀신인지. 그런 귀신인지 뭔지 오. 사람인지 이런 제가 본 것들을 토대로 한 얘긴데, 예. 그래서 현실 공포랑 그런 귀신 공포가 막 뒤섞인 약간 그런 짬뽕 오호. 공포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려줄 이야기는 제 고향이 포항인데, 그때 포항에서 제가 20살이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막 20살이 되어서 20살 되면 한참 신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집도 가서 술도 마셔보고 밤새 뭐 PC방도 해보고 갓 20살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이 사건이 있었던 이날은 제 친구 한 명과 함께 재밌는 거 할 거 없나 하면서 그냥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밤 12시를 막 지나던 때였는데, 계속 걷다가 진짜 뭐 할 거 없나 걷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서, 같이 있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면허를 일찍 딴 친구였는데, 갓 20살이 되면은 면허를 딴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차가 있는 사람은 더 없고. 그렇죠. 이제 아빠 차, 엄마 차 끌고 나가야지. 네. 예. 네. 근데 그 친구는 면허도 일찍 땄고 아버지가 차도 빌려드리는 그런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나왔는데, 너네 지금 어디냐? 너를 태우러 가겠다. 라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어요. 예. 저희는 와, 너무 잘 됐다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다 보니까 그 기분 알아요. 막 설레서, 네, 그래서 설레서 기다리다가 친구 차가 오는 걸 보고 인사를 딱 한 뒤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네. 운전자 친구는 조수석에 있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이 걷던 친구, 운전자 친구, 조수석 친구 이렇게 총 4명이 차에 타게 됐어요. 예. 차에 타고 이제 갓 20살이었다 보니까 차가 그냥 마냥 신기하고, 친구 운전하는 거 보는데 막 재밌고 해서 와, 차 뭔데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고 설레는 기분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막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동네는 그냥 다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뭐 저기도 가보고, 그러고 보니까 새벽 2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디 갈 거 없나 또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그래서 뭐 맥드라이브 가자, 뭐 어디 가자 하다가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바다 근처 산에, 그러니까 포항에는 그냥 해수욕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바다도 있고, 저 뒤에 다른 바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약간 공장들이 많은 그런 바다였는데, 그 바다 근처 산에 유명한 폐모텔이 하나 있는데, 오.
같이 가볼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기가 센 편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위도 진짜 많이 눌러왔었어서 아, 막 깨름칙하고 그래서 아 가지 말자 그냥 PC방이나 가자 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그리고 또 뭔가 뭐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괜히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가지 말자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다 막 신나가지고 가자 다 동의하는 듯이 말을 해서 그냥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폐모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새벽이라서 차도 별로 없어서 금방 그 근처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도착한 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앞으로 쭉 가면 제가 말한 그 공장들이 많은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그냥 덩그러니 툭 빠지는 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약간 언덕길, 산길인데 산길에 나 있는 도로인데 그곳에 가다 보면 도로 중간쯤 옆에 폐모텔이 있다고 그 조석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위치가 정확하네. 네, 위치가 딱 정확하게 오. 그 언덕길 중간에.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그 산길로 향했어요. 그 언덕에 들어가서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불빛이라고는 그냥 차에 나오는 라이트로만 의지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천천히 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차도 한 대도 안 지나다니고 그래서 엄청 깜깜하고 해서 쌍라이트를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가야 할 정도로 어두웠는데 그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 중간쯤 왔나 싶을 때 저희가 달리고 있던 도로 쪽에 오른편에 갑자기 핑크색의 폐모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외벽이 핑크예요? 네, 핑크색이었어요. 오. 근데 뭐 간판도 따로 없고 불빛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폐모텔이라고 알고 왔는데 주차장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예. 거기 오래되어 보이는 차도 몇 대 주차되어 있었고 폐모텔로 알고 왔는데 그냥 평소에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인 것 같은 차도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건물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 모텔만 덩그러니 있고 예. 뭐 불빛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흑 그 자체였어요. 그냥 왠지 모르는 오싹한 기분도 들고 서늘한 기분도 느껴지고 저는 진짜 그때도 막 계속 그냥 돌아가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무섭다 막 좀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친구들은 신나가지고 왜 하면서 막 저기 앞에 세워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친구가 갑자기 폐모텔 바로 앞에 차를 덕 세우더니 장난을 친다고 이제 시동과 차 라이트 모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와. 순식간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벌어서 다들 숨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는데 운전자 친구가 갑자기 웃으면서 아이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시동을 탁 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라디오나 블루투스 연결은 시동을 끄기 전에 만약에 블루투스 노래를 듣고 있거나 라디오를 켜놨으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딱 켰을 때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네. 저희는 블루투스 연결로 노래도 안 듣고 있었고 뭐 라디오도 한 번도 킨 적 없고 그냥 그거 두 개 다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운전자 친구가 시동을 켜자마자 라디오가 켜지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심하게 지직거리는 소리가 막 함께 나오더니 그냥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지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직하고 그리고 이상한 채널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는 막간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니 갑자기 또 툭 잠잠해지더니 심지어 채널도 안 떴어요. 뭐 무슨 헤르츠라고 뜨잖아요. 그런 것도 안 뜨고 그냥 주황색 불로 라디오만 딱 켜졌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애, 여자애, 남자애, 노인, 뭐 여자,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산으로 딱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장난치면서 웃고 있다가 합을 맞춘 듯이 말이 툭 끊기고 운전자 친구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제일 기공이 만장했던 친구가 차를 밟아서 막 속도를 엄청 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무심코 창문을 딱 봤는데 예. 너무 무서워서 제 뇌가 만드는 환각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이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기괴한 장면을 제가 선명하게 목격을 했거든요. 예. 폐모텔이 바로 보이는 방향의 창문 쪽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텔 주차장 쪽에서 제가 차가 몇 대 되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 차들 사이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모양의 검은 형태였는데 저희 차 쪽으로 막 뛰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였거든요. 제가 출발했을 때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보였거든요. 그게 딱 성인 여성 정도의 크기인 사람처럼 보이는 형태였는데 그냥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어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손을 막 정자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일정하게 진짜 막 뛰는 것도 전문적으로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빠르게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차를 막 따라 붙는 속도는 아니었고 일반 사람인데 좀 많이 빠른 달리기 정도 속도여서 금방 제 시야에선 사라졌어요. 와. 그래서 저희는 빨리 거길 벗어났고 그곳을 다 벗어난 뒤에 차를 딱 세우고 그 막 신나하던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자 친구가 먼저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딱 하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던 다른 친구들도 이거 몰카 아니지? 이거 네가 킨 거 아니지? 하면서 그 상황을 믿지 못하고 한참을 아까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애들 말도 잘 안 들리고 너무 놀라서 막 가만히 있었는데 제 옆에 갔던 친구, 저랑 같이 걸었던 친구가 진짜 벌벌 떨면서 이게 다른 건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걔를 보면서 나도 봤다. 혹시 뭐 사람이 뛰어오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걔가 맞다 나도 봤다 내가 뒤돌아봤는데 봤다. 니네 둘은 못 봤냐니까. 조수석에 있던 친구랑 운전자 친구들은 아니 우린 못 봤는데 니네 뭘 봤단 거야 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너무 자세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는 머리카락 길이도 봤대요. 예. 좀 긴 머리카락에 옷도 입고 있었대요. 심지어 옷이 막 약간 원피스 같은 거였는데 찢어져 있는 것 같았고 그만큼 휘날렸다 옷이. 예. 그리고 그 여자가 차 뒤에도 불이 좀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뭐 본 건지 뭔 건지 모르겠는데 표정도 본 것 같은데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저희는 그게 지금까지도 귀신이었는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너네 못 받고 우린 받고 진짜 무서웠다 뭐 이렇게 그냥 끝냈고 넘어갔네요, 그냥. 네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그날은 그 폐모텔 사건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은 아니었고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상관이 없는 다른 친구의 차를 그 폐모텔 사건에 같이 있었던 친구, 그러니까 제 옆에 있었던 친구, 저랑 같이 그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걸 봤은 그 친구랑 함께 차를 얻어 타고 드라이브 중이었어요. 여기저기를 막 드라이브 하다가 해수욕장 쪽 바다가 아닌 다른 바다, 그 공장 바다를 저희가 거기가 원래 그 약간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저희만 아는. 예. 뭐 다른 시민들께서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쪽을 또 가자 이렇게 해서 글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갔던 폐모텔 가는 방향의 도로였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언덕길로 들어가는 쪽 도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도로가 딱 나오는데 그 운전하는 친구 옆에 싹 보더니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 여기 알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전에 어떤 형이랑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그 폐모텔 또 유명하거든요. 동네에서는. 그 형이 폐모텔 가보자고 막 찡찡거려서 그래서 폐모텔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혼자 켜지더니 이상한 잡음도 들리고 막 산으로 오라고 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진짜 그 순간에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딱 마주치고 너무 놀라서 계속 되물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른 건 못 봤나 했는데 다른 건 못 봤대요. 근데 훗날 또 들은 얘긴데 옛날에 사용했던 무전의 신호 같은 게
남아서 현재의 라디오나 전자기기 신호에 그 장소에 잡힐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기계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거기는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 뭐 내비도 안 찍히고 대강 주소를 잡아도 그리고 이름도 없는 맵 해모텔인데 아직 영업 중인 모텔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거기서 뭐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 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속에 그나마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뭐 그냥 소문이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듣고 네. 나서 든 생각인데요. 네네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라디오가 켜졌고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산으로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친구랑 저희랑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 그러니까 네. 그 차를 얻어탄 친구 1년 반 뒤에 그 친구한테 툭 치면서 네가 말했지 나 몰카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운전자 친구도 아 진짜 아니다. 예. 우리 그렇게 짠 적 없고 그냥 나도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말을 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와.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예. 정말 그 타이밍에 잘 도망가신 게 네, 아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네. 특히나 흉가나 폐가에 있는 귀신들이 있죠. 네. 걔네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그 영역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거든요, 걔네가. 아 근데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냥 바로 붙는 거고 걔네가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쫓아왔다는 거는 찍었는데 결국에는 쫓아오지 네.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천만다행으로 안 네. 들어간 게 정말 다행이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막 신나고 했는데 예. 아무도 들어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렇지. 누군가가 도운 거다 이거 진짜.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솔직히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막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닌데 네네. 그중에 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 소름 끼쳤어요. 오 첫 판부터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연남동 빌라 관리인 아저씨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제가 20살 여름 때 겪었던 일인데 제가 서울에서 좀 오랫동안 할 일이 있어서 제가 포항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20살 여름 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연남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름이 다 끝나갈 시기였던 약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살짝 쌀쌀한 8월이었는데 그때가 딱 거기는 좀 특이한 게 뭐 다른 빌라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따로 관리인 아저씨가 안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관리인 아저씨가 따로 계셨거든요. 그 관리인 아저씨께서는 빌라 꼭대기층에 거주를 하시면서 빌라 청소, 각종 뭐 입주자들 컴플레인, 그리고 주차장과 빌라 입구 문 사이에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인 마루 판자 관리, 그 판자 옆에 또 작은 연못이 있거든요. 오. 물고기도 몇 마리 살고 거기 물고기에 뭐 먹이도 주고 뭐 연못 관리도 하고 또 그 판자가 결국에는 또 흡연장인데 거기 담배 재떨이 그런 거를 터는 그 공간을 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시는데 그리고 빌라를 중심으로 빌라 겉부분 그러니까 빌라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빌라 겉에 부분에 거기는 특이한 게 꽃을 막 키우셨거든요. 오. 꽃들도 직접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 네. 아저씨께서. 저랑은 진짜 간혹 가다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는데 마주칠 때마다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건네주시고는 하셨거든요. 네. 가끔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 제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을 딱 자려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한 오후 11시 넘는 시간이었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노크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당연히 택배로 올 시간도 그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기도 하지만 문 쪽으로 일단 다가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제가 물었는데 대답이 없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길래 전 다시 침대로 향하는데 또 한 번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침대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일정한 세기가 딱 울리는 거예요. 똑똑똑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엔 다가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약간 살짝 침대 그 겉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대답이 또 없었어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조심스럽게 문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했는데 진짜 뭐 그냥 일반 복도 그냥 고요함 그 자체였는데 저는 살짝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것 말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빌라 주차장 쪽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바닥을 이렇게 쓰시면서 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제 잘 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웃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 잘 잤어요. 이러면서 아저씨께는 잘 주무셨어요? 했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웃는 얼굴에서 정색한 얼굴로 딱 바뀌시는 거예요. 엄청 하회탈처럼 웃으시거든요. 근데 그 미소가 갑자기 그냥 표정 있잖아요. 그 미소가 딱 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도 안 깜빡거리고. 그러면서 대답도 안 해요. 제 말에. 예. 그래서 저는 어쪽스럽기도 하고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냥 네?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는 금방 갑자기 또 다시 웃으시면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는데 딱히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뭐 혹시 흡연장을 좀 더럽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뭐 때문이시지? 뭐 기분 나쁘신 게 있었나? 이러면서 그날 하루 일과도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네. 잠에 그냥 푹 들었는데 잠을 자던 도중에 또 갑자기 똑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번이랑 똑같은 일정한 섭세기로. 저는 가위 눌리면은 진짜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눈만 팍 떠지잖아요. 네. 저 진짜 눈만 탁 터지고 제 집 천장이 보이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유경험자였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풀리겠지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그때 눌렸던 가위가 너무 기분 나쁘고 가위에 눌린 상태인데도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위험에 처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번 노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노크가 가위에 눌리면은 그래도 가위를 자각하고 꿈이다, 뭐 가위다 이런 거 아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노크는 진짜 한밤중에 문을 막 부시는 것처럼 진짜 쾅쾅쾅 하고 막 문을 부실 것처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뚜루룩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본어 누르고? 네, 근데 제 비밀번호 제가 누른 방식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근데 천장밖에 못 보고 있었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딱 그렇게 있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고개만 딱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고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고개를 바로 문 쪽으로 딱 돌렸는데 제 침대 바로 앞에 어떤 벽이 있고 그 벽 옆에 주방이 있고 그 주방 바로 거기에 문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제 침대에서 문이 바로 열리면 거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겉으로 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나 뭐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코즈미 코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즈미 코러란 인간이 진짜 감히 대적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 그 공포처럼 진짜 엄청 거대한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딱 들어올 땐 제가 안 보이는데. 근데 제 눈에 보였던 게 팔다리 목이 엄청 긴 검은 형태의 뭐였는데
사람 모양인데 팔다리가 엄청 길었어요. 막 발톱 예. 귀신처럼. 목도 엄청 길고.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문이 작잖아요. 낑겨가지고 막 그 문 쓸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복도 다 울려 퍼지고. 그런데 딱 코끼리만한 게 목부터 머리가 막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 머리 바로 옆에까지 누워있는데 그 코끼리만한 게 천천히 팔과 다리를 집어넣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느낌 받으면서 혼자 끄끄거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것이 다 들어올 때쯤에 가위에서 풀렸는데 딱 풀리자마자 그냥 제가 천장을 보고 막 고개를 까딱거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잠에서 다시 깨어난 것처럼 깼어요. 바로 휴대폰 딱 켰는데 시간은 진짜 엄청 늦은 새벽이었어요. 한 3시, 4시.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진정도 좀 시키려고 밖에 바람도 쐴 겸 담배를 하나 피우려고 1층 주차장 흡연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담배를 하나 딱 태우고 있는데 딱 태우고 편의점에 마실 거라도 하나 살까 해서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희 빌라는 변두리에 꽃을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인 아저씨께서는 그 꽃에 물을 줄 때 옥상에 그 호스가 있거든요. 그 호스로 물을 주시는데 한 6층 정도 되는 저희 빌라는 꽤 높아서 물을 주실 때 물 부립니다 아니면 꽃에 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크게 하시고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꽃에만 딱 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편의점 가려고 빌라 나와서 딱 걷는데 비 온 날도 아니었는데 위에서 물이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 머리와 어깨에 딱 이렇게 맞았는데 예. 위를 딱 보니까 옥상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호스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돌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가만히 아저씨를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잘 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소름 끼쳐. 뭐야? 그냥 진짜 웃으시는 것도 아니고 웃으시다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막 그냥 또 6층이니까 높으니까 살짝 그 들릴 정도로 크게 잘 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예. 저는 진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아저씨 갑자기 호스를 딱 놓더니 저를 보시더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딱 가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네. 예. 전 너무 놀라서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상황 대처도 잘 못하고 또 이런 일도 처음이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고 저희 집이 또 2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조용하잖아요. 새벽이니까.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툭, 툭, 툭 하고 계단을 하나씩 걸어 내려오는 소리였는데 막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집으로 진짜 빠르게 들어가서 바로 그냥 진짜 손 떨면서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다행히 안 자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받는 거예요. 일부러 스피커폰 하고 소리 제일 크게 하고 제가 막 말 더듬으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청 크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막 경찰에 신고하니 마니 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상한 게 그날 밤 이후로 아저씨와 한 번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와. 한 4개월을 더 살았는데 거기서 예. 진짜 항상 흔적은 있어요. 항상 뭐 담배를 치웠다 꽃이 계속 자란다 뭐 빌라 복도가 청소가 되어 있다 뭐 이런 흔적은 있는데 아저씨와 마주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일이 계속 곱씹어지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제가 실제로 들었던 녹화가 있고 가희가 들렸던 녹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희가 들렸을 때 그 녹화도 실제로 들렸었던 녹화가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녹화는 누가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관리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유력한 용의자는 관리인 아저씨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의문인 게 저한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뭐 소음을 일으키거나
민폐를 준 적도 딱히 없었는데 굳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도 너무 궁금하고 왜 하필 또 한 번도 안 보인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제가 막 찾아다녔거든요. 일부러 한 번씩은 네. 6층 그쪽 올라가 보기도 해보고 근데 진짜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 계약 딱 종료되고 저는 진짜 바로 방을 뺐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방 빼서 딴 데로 이사 가서 그렇게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네. 말이 무섭네. 잘 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와. 제가 잘 못 잤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색하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우 굳이 미스테리하다 이거 진짜. 잘 잤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것도 대사도 왜 하필 잘 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럴 텐데. 네. 그리고 제가 가위 눌리고 밖에 편의점 나갔을 때 시간은 새벽 3시, 4시였는데 그때 또 잘 잤어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올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옥상에서 그 호스를 잡고 계셨고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돌비님께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오늘 오후 10시 3분님이 처음으로 네. 참여를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잘 다행이다. 하실까. 야 그것도 능력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네. 2가지 정말 네.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만 네,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미님. 네. 자, 지금 오후 10시 3분님께서, 와, 첫 번째 포항 폐모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연남동 빌라 관리인 아저씨, 이렇게 2가지. 근데 마지막 관리인 아저씨 이야기는 진짜 기괴하면서 미스테리 했네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아저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남겨주시고, 그 포항 폐모텔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